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소개할 건물이 매매가가 13억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6%가 넘는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좀 색다르게 그 건물주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개를 해보는 시간으로 가질 겁니다. 간단하게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건물주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 앞에서 쉐어하우스를 운영 중인 해윤지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매 금액이 13억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설계할 때부터 이 쉐어하우스를 목적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공실이 없고요. 수익률도 6% 이상 상당히 잘 나오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181제곱미터, 약 55평 정도 되고요. 대로 코너 위치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주차장도 있고 주변에 CCTV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갖추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질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쉐어하우스가 뭔지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거가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한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거실이나 주방, 뭐 화장실 뭐 이런 것들 공용 공간을 같이 쉐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방에서 이제 따로 이제 거주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앞이다 보니까 방까지 따로가 안 되고 방까지 쉐어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좀 한마디로 좀 쉽게 말씀을 좀 하면은 그 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뭐 기숙사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기숙사 같은데 좀 기숙사보다 조금 고급적인데?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대학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학기별로 운영 중이에요. 이게 너무 들쑥날쑥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기를 시작, 학기 끝, 학기 시작, 학기 끝으로 해서 최소 6개월을 잡고 있고요. 뭐 1년 하는 친구도 있고 2년 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그건 학생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방학 때는 다 집에 가지 않나요? 근데 이거가 잠깐 기숙사하고 저희하고 이제 다른 점이 이거죠.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에 짐을 빼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학기를 만약 2월 달에 뭐 3월 달에 시작해서 8월까지다 하면 그 6개월을 그대로 임차료를 내는 거죠. 혹시 월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이제 좀 독특한 게 저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학생을 갖다 저희한테 맡겨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칼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잠깐 뭐 한 2, 3일 정도 늦거나 아니면 조금 까먹으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 일주일 안에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거하고 쉐어하우스하고 뭐가 다른 거냐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대를 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점은 쉐어는 저희가 이제 자주 방문을 하거든요.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방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기 청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쉐어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가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뭐 더럽게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원룸하고 아마 오피스텔은 아마 그게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더럽게 사는 것 때문에 막 경찰 부르고 막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건물 관리가 되게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2주에 한 번 정도 내부에 들어가서 네. 뭐 화장실부터 해서 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네. 거죠? 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대한으로 2주로 잡았는데 뭐 일주일에 2번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이 생기면.
뭐 안 생기면 뭐 좀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좀 자주 방문을 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가 좀 용이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세를 주고 나면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추가적인 질문이 좀 있는데 그건 네. 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만의 어떤 그 차별화된 장점이 있을까요? 뭐 쉐어하우스, 다른 데도 쉐어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그런 쉐어하우스와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에 대해서 좀 더 뭐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차별점? 그러면 쉐어하우스가요. 쉐어하우스를 운영 중이신 분들을 대부분 보면요. 전전대로 다 운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파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사서 구매해서 운영하시는 분보다 임대를 한 다음에 월세를 내고면서 이렇게 다시 전전대로다가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1, 2년 있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임대차가 계속 연장이 안 되면은 없어지는 게 추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쉐어하우스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다른 쉐어하우스랑 차이를 둔다고 한다면. 저기 대표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네. 다른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임대를 해서 네. 그 건물을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를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 정도는 해가지고 네, 네.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입점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을 계약을 해가지고 입점해서 살게 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년도에 지어진 것 같은데 네. 이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쉐어하우스에 적합하게 이제 지어졌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쉐어하우스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했기 때문에 화장실이 이제 그쵸, 방 그쵸. 네, 세 개당 하나 뭐 이런 식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방마다 화장실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건가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방마다 화장실을 준비해 놓은 상황인데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8명이 사는데 화장실을 2개만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좀 화장실이 저희도 사용해 보지만 앞사람이 있으면 이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야 네, 네. 되고. 그래서 바빴을 이제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와서 계약을 하시는 1순위가 화장실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여긴 방마다 화장실? 2명이 쓰네? 나 혼자 쓰네? 약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저희한테 되게 큰 장점이에요. 저희 쉐어하우스. 대부분 여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그 등교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하나만 있다면 굉장히 번잡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2명이서 하나를 쓰던 한 사람이 하나를 쓰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쵸. 이런 네네. 생각을 네. 좀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여기는 지금 관리비는 얼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관리비는 금액까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네. 네, 해주셔도 돼요. 네, 관리비는 5만 원을 받고 있고요. 한 사람당? 네. 네. 관리비는 한 월세와 별도로 네, 관리비는 네, 5만 원을. 월세 수준은 얼마 정도인가요? 월세는 최하위가 29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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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제 방마다 약간씩 달라서 차이를 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을 하면 이제 2주에 한 번씩 정기 청소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쌀, 케찹, 마요네즈부터 일상적인 생필품은 저희가 다 대드리고 있어요. 휴지 같은 거, 쓰레기 봉투 같은 거. 그럼 이런 거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되게 크지 않을까요? 운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조금만 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밥을 해 먹는다고 해도 이게 그냥 일반 주부들이 밥을 해 먹는 거와 학생들이 밥을 해 먹는 건 틀리거든요. 네. 이게 주부들은 매일 밥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러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 그래서 쌀을 저희가 대준다고 해도 그게 쉽게 예를 든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사준 집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얼마 10kg를요. 10kg요? 네.
지금 29,000원 정도 하니까 그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아, 네. 그러면 설명이 되시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전에 이제 저는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거주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지점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네. 2층에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주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면요, 훨씬 더 편해요. 뭐 이제 바로바로 제 눈에 들어오고 제가 시간 날 때 움직일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뭐 관리비가 더 저기 줄어들겠죠? 네, 세이브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되고, 네. 청소비가 안 들어가니까요. 그게 네. 한 사람당 관리비 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간단하게 이런저런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좀 듣기는 했는데 좀 어색할 수도 있었고 많이 어색합니다. 네, 그랬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제 좀 모시고 설명을 직접 들었는데 네. 이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알고 싶거나 관심이 있다면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면 여기 계시는 대표님한테 조금 연결을 시켜서 궁금한 내용을 좀 해소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걸 구매하신다고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많은데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들으시면 이게 한꺼번에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안 해본 일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제가 7년째 운영하면서 막 엄청 힘들다, 막 뭐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사실 왜 이거를 힘들다고 하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보를 한꺼번에 받는 분들은 버거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설명을 들어도 그분들은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안 버겁거든요. 정말 운영하는데 힘든 게 사실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게 되면. 알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이제 제가 옆에서 피드백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라서 아시고 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나오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해움 그 링크를 하나 더보기에 하나 걸어 드릴 건데, 네. 이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그 더보기를 통해서 해움 링크를 타고 블로그를 보셔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마무리를 하고요. 이 건물은 매수를 하셔도 제가 보기엔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건물에 대한 어떤 그 설명 인터뷰 이런 것들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